안녕하세요. 세미나 읽어준 남자 토카이트의 고우성 PD입니다. 코로나의 가장 수혜주 중에 하나는 이커머스입니다. 코로나 이후 업종과 유통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요즘, 이커머스는 이제 글로벌 진출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가 어떤 좀 모양을 띠고 있는지 조사한 그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2015년이랑 이제 한 2022년 정도까지의 변화를 보면 한 7%에서 지금 벌써 20%에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어떤 수치냐면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온라인 자체가 없었을 때는 사실 오프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리테일, 오프라인 그 소매가 100%였죠. 이제 온라인 아예 없었고. 근데 불과 2015년까지만 해도 이베이가 한창 이제 1위를 달리던 시절, 그 시절에만 해도 온라인이 비중이 7.4%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안 그래도 성장하고 있던 그래프에 2019년에서 20년 딱 코로나가 있던 그 시기죠. 그렇네요. 그때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이 확 뛰었습니다. 거의 5% 뛰었네. 그렇죠. 근데 이 기울기 자체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만 확 뛰고 사실 그 앞뒤로 기울기는 여전히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도 되게 흥미로운 게 보통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확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엔데믹이 되면 이게 확 꺾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게 갈 거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이커머스는 어차피 있었을 일이다. 그렇죠. 언젠가는 다 점점 이제 오프라인의 비중을 좀 갉아먹을 이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 이커머스였는데 그것이 약간 좀 앞당겨진 거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약간 이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설명한 이제 그래프가 이건데요. 이 파란색, 밑에 파란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한 이 성장률이죠. 이제 이커머스가 이 정도로 성장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이 연 파란색 부분이 이제 실제로 코로나가 있은 후에 오버한 거네. 그렇죠. 오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냐면 이제 본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19% 더 많게 성장한 거고 이제 2021년 기준으로는 22% 성장한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이 초과 성장분의 약간 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걸 좀 준비했어요. 카테고리별로. 사실 많은 분들이 그거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커머스 전체가 성장한 게 아니라 뭐 그 안에서도 사실 완제품이 아닌 뭔가 뭐 화학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비중이 좀 적을 수 있는 가구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가구 진짜 많이 팔렸잖아요. 사실 이제 홈에서 좀 약간 이런 것들 퍼니처 이런 거 진짜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이제 그 코로나의 그 수혜를 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카테고리들이 사실 모든 카테고리에서 다 성장했습니다. 모든 카테고리 다 성장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성장을 많이 한 것들이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푸드, 식품과 이제 퍼스널 케어 하고 이제 토이즈 하고 허비, DIY 이런 어떤 취미 생활, 장난감 이런 이쪽들이 각각 26%랑 21%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19%라는 비중이 아까 여기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2020년에 이제 이만큼 초과 성장을 했다. 근데 그 19%의 그를 차지하고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 중에서 Food and Personal Care가 가장 많이 성장을 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퍼스널 케어를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뭐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성 그 청결제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퍼스널 케어라고 했을 때는 면도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자기의 자기 자체를 꾸미는 그런 대표적인 어떤 상품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중에 뭐 뷰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날 바쁘게만 회사만 하다가 이제 뭐 재택근무하면 집에 있으니까 뭔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래서 좀 되게 좀 크게 잡은 카테고리들입니다. 이거는 뭐 furniture나 appliances도 사실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food and personal care라고 할 때는 약간 개인으로 약간 한정돼서 생활과 관련된 그런 이제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식품이라는 분야가 조금 더 좀 그 안에서 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것을 약간 좀 꺼려하는 경향이 좀 있었잖아요. 뭐 그냥 유통기한 문제에서부터 제대로 싱싱하게 도착할 것인가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로는 이게 이제 기후였다. 그 걱정이 기후였다라는 것이 좀 많이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전자상거래 자체가 많이 발전하기도 했지만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CBT라는 표현, 이 cross border trading, 즉 이제 전자상거래라고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글로벌 커머스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오프라인으로 하면 이제 움직이는데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기까지 움직이는 게 진짜로 좀 덩어리가 크고 무겁고 그랬는데 이커머스는 사실 저희가 이제 지면이라고 하죠.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 화면이 이제 그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국경의 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만약에 원한다면 구매를 하고 그리고 배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소형 포장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보내놨다가 아마존 현지 창고에서 저희가 또 내륙 배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 또 코로나 영향을 받아서 정말로 글로벌 이커머스의 약간 진정한 시작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끊겼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조금 아직 좀 브레이크 걸린 느낌이었어요. 뭐 사람들이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했을 때 2015년 당시에 느껴졌던 그 말의 힘이랑 그 글로벌 이커머스 할 때 그 말의 힘이랑 지금 얘기했을 때 그 포스트 코로나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이커머스라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 무게가 이제는 진짜로 과거에는 크로스 보더 트레이딩이라고 했다면 약간 좀 뭐 액세서리, 뭐 오프라인이 이제 주이지만 뭐 온라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지금은 사실 온라인부터 먼저 빨리 해보고 네. 시장 반응을 살펴본 다음에 진짜 우리 기업, 우리의 브랜드랑 이제 그 나라의 어떤 소비자랑 핏이 맞다, 그 마켓 핏이 맞다라고 판단되면 그때 큰 덩어리인 오프라인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 과정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거에 너무 공감이 하지만 근데 일반 기업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이제 우리 회사는 해외 영업부도 없고 네. 뭐 글로벌하게 한지도 이렇게 온라인을 한 적도 없고 네. 그런 회사들은 되게 공감을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되게 네. 막막할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와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 이 해외 진출이라고 했을 때는 엄청 뭐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것 같고 뭐 엄청 크게 움직일 것 같고 돈도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규제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한국 기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보다는 움직이는 피스나 그 좀 무게는 좀 있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 진출할 때 처음부터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면 전시회 참가하는데도 막 기본적으로 1, 2억씩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전시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바이어들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각종 이제 오프라인 진출한다는 것은 이제 그 어떤 라벨에서부터 규제나 아니면 인증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 돈, 에너지가 그쵸. 다 네. 엄청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미국 시장인데 아마존, 즉 온라인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고 일종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네요. 빠르게. 시험을 빨리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시험을. 네.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린하다라고 많이 쓰잖아요. 뭐 린 스타트업 할 때. 그래서 좀 그렇게 빠르게 시장 반응을 살펴보고 이게 이 시장이 우리한테 맞다. 실제로 아마존을 해보니까 소비자들이 우리 상품을 좋아한다. 이게 확신이 딱 들었을 때, 뭐 확신까지 아니더라도 뭔가 1차적인 어떤 느낌이 왔을 때. 또 소비자의 다양한 피드백을 그렇죠. 들을 수 있잖아요. 생생한 네, 피드백을. 맞습니다. 근데 그때 됐을 때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진출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아마존을 소개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먼저 좀 소개를 했지만 이제 아마존의 최대 수혜를 받은 기업이 아마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 표는 사실 2018년 표입니다. 그래서 2018년 당시에 이제 여기 그 주황색이 아마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베이가 6.6%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015년 막강했던 이베이는 한참 뒤로 밀려버리고. 자, 궁금한 게 네. 아까 2015년 16, 17때 때 아마존이 역전했잖아요, 완전하게. 네, 맞죠. 그리고 확 가버렸는데 네. 그 역전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뭐였어요? 이베이를 확 앞줄. 가장 큰 계기가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FBA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베이는 여전히 아직도 물류 창고나 뭐 쿠팡의 그 로켓 배송이나 제트 배송이나 아마존의 FBA 이런 게 없습니다. IC. 네. 아예 셀러가 모든 어떤 그 배송을 다 해결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플랫폼 역할만 해주는 거죠.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베이가 2018년만 해도 이렇게 작은 비중 차지하고 아마존이 한 40% 정도를 점유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표에서 이제 온라인 비중이 이제 전체 오프라인, 전체 리테일 시장, 전체 소매 시장 중에서 온라인의 어떤 비중이 12%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네. 아마존이 점유율이 그쵸, 한 49%. 49%. 네. 그런데 이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2022년 기준에 네. 2022년에는 시장 자체가 훨씬 많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에는 12%였던 온라인 비중이 네. 전체 리테일 대비 2022년에는 20%가 됐습니다. 네. 시장 자체가 거의 2배 된 거죠. 오케이. 네, 아예 그냥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크기가 완전 2배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아마존의 비중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는 이제 56%인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22년에는 한 60%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오. 그래서 이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 자체로도 과거에 40%였다가 60%까지 올라갔던 대단하지만 사실 60% 차지하는 것 자체가 2배나 커진 시장에서 6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